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상관없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70%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허리 통증. 대수롭지 않게 넘긴 허리 통증 때문에 척추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몰라 알맞은 치료법을 찾지 못해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간 허리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광주 세우리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서영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부터도 그렇고요. 연세 드신 분부터 아주 어린 젊은 층의 사람들까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허리 통증이 발생률이 남녀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생률이 나이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쓰는 나이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30, 40대, 그리고 여성분들은 5, 60대, 이제 폐경이 되고 하면 골다공증과 함께 골절도 많이 오시고 그동안 쌓인 허리 통증이 5, 60대에 있어서 많이 발병을 해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프신 분 가운데 진짜 척추 뼈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허리가 아플 때 원인은 일단은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요통, 요추 염좌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디스크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의 경우에는 요추관 협착증이나 또 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같은 것이 허리로 인한 주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고요. 허리 통증의 다른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요. 불안할 때도 허리 통증이 올 수 있고요. 허리와는 좀 다르게 배 속에 종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 허리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척추 바로 앞쪽에 대동맥이 있는데요. 대동맥류나 또 말초혈관 질환이 있을 때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나 신경 자체에 이상이 있거나 종양이 생길 때에도 허리 통증으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살이 쪄서 아픈 경우도 있나요? 비만하게 되면 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배 복부 근육은 또 허리 근육과 함께 늘어나게 되면은 복부 근력이 저하되어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살을 빼시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이신다거나 또 운동으로 살을 빼야 되겠다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더 무리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제대로 운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원장님이 좀 알려주시죠. 허리가 일단 아프면은 하고 있던 운동도 조금 쉬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면 그래 내가 운동을 해서 나아야지 하면서 더 아파요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허리가 아프면 일단은 쉬어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넘지 않도록 좀 쉬어주고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운동으로는 복부 근력 운동을 해서 앞쪽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또 뒤쪽을 늘려주는 신전 운동을 해서 뒤쪽 척추 등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으로는 걷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걸을 때는 편한 복장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운동이 아니고 이제 곤욕스러워지니까요. 그리고 자세도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하고 호흡도 심호흡하면서 너무 긴 시간이 아닌 하루 1시간 정도로 걸어준다면은 전신이 운동이 되고 통증 감소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척추 기립근과 뒤쪽에 그 안에 있는 대요근을 활성화시켜줘서 정말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제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약간 힘들 정도까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양을 늘려주신다면은 그리고 1시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것이 피로감을 쌓이지 않게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뭐 다쳤다거나 원래 아프지 않았었는데 극심한 통증이 오는 이런 단순한 요통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병적으로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요통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이 아픈 사람의 경우는 그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별다른 치료 없이 2, 3주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들은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되어서 생기는 통증들인데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이렇게 좋아지고요. 허리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통증이 허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온 통증까지 함께 있고 또 등허리 위쪽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 단순한 요통보다는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허리 통증 네. 제대로 잡으려면은 초기 증상 때부터 이 통증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물론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성화되면 정말 치료해도 낫지 않고 또 다른 영향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발도 자주 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일단 치료 간단한 치료 방법부터 시작해서 잡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리 주변의 근육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허리를 보호해주는 약간 보호대 같이 그렇게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허리 근육 하면 척추 기립근 등 쪽에 있는 근육만 생각하시는데요. 등 쪽 근육과 함께 복부 근육 그리고 골반에 있는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엉덩이 속에 있는 깊숙한 근육까지 합해서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들이 튼튼할수록 이제 몸의 가운데에서 지탱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그 이제 공간들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지 않아서 허리 통증에 더 노출되지 않는다고, 또 허리 통증이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랭크 자세, 브릿지 자세, 또 슈퍼맨 자세, 사이드 프랭크 이렇게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슴과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배를 등 쪽으로 최대한 많이 당겨서 네 하면은 복근이 이제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숨쉬기만으로도요? 네,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근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으로 복근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또 왜 아픈 것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굉장히 다양하죠. 뭐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염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추염자라는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디스크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셨을 때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골다공증과 압박골절이 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디스크 탈출은 어떤 질환이죠?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렇게 관절 역할도 하고 또 위아래 압력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제 타이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에는 말랑말랑한 구조가 있고 수액이 있고요. 또 겉은 약간 단단한 또 질긴 섬유 조직, 섬유륜으로 쌓여있는 조직입니다. 젊은이나 어린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수액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잘 그 위아래 압력을 분산해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액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쿠션 역할을 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 섬유 태도, 섬유륜도 약해지면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자극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던 수액이 약해지거나 찢어진 그 섬유륜 쪽으로 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부푸는 경우도 있고 튀어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까지 수액이 돌출되는 질환을
소위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합니다. 한 번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죠, 저절로? 이제 부풀거나 한 경우에는 치료를 잘 하고 또 안정해주고 하면은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몇 달 후에 사진을 찍어보면 참 신기하게도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튀어나와 버린 디스크도 좀 드물지만 흡수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눌린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 증상이 나오게 되죠. 네. 그 염좌와 또 추간판 탈출증, 네. 이 디스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두 가지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헛갈리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딱 정립이 될까요, 머릿속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염좌는 근육이나 인대가 이상이 있어서 대부분 허리에 국한된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또 설명드렸다시피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뒤쪽으로 밀려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를 때 나오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니까 디스크에 같은 경우에는 눌린 신경에 따라서 허리도 물론이고 눌리는 신경, 엉치나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도 증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행성 디스크가 그냥 자연 치유가 된다, 놔둬도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원장님? 디스크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요, MRI를 촬영해 보면 블랙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에 이제 수분 함량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디스크는 이제 색깔로 보면은 다시 밝아지거나 수분이 많은 디스크로 돌아가지는 못하죠.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증상들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치료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죠. 퇴행성 디스크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디스크 증상은 완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계속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까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디스크를 악화시키거나 더 진행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적절한 보조 치료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젊다고 할 수 있죠. 40, 50대면 그 층에서도 이 퇴행성 디스크를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려서 치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알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이라 그럴까요?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고 굳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조금 움직이다 보면 나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자세로 특히 오랫동안 서 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파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맞아요. 바로 펴지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일어날 때. 그렇죠. 앉았다 설 때 이렇게 오래 펴지지 않고 서서히 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하다 보면 뼈들도 길어나고 신경을 누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엉치까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자세를 바꿀 때 아프기도 하고 또 엉치뿐만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 쪽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증상으로 아픈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두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네, 어떤 병인지 네. 제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통증, 그 중에서도 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불리는 질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좀 쉬어주시고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도수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심한 통증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때에는 디스크 부위하고 맞는 신경을 찾아서 신경 차단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 성형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달지 응급한 상황으로는 대소변 장애가 생긴 경우 발목이나 무릎에 힘이 떨어져서 들어올리는 게 힘들어지는 운동장애까지 생긴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감압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 탈출증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는 척추관 협착증. 이 질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이 있거든요. 이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척수가 눌리게 되겠죠. 그리고 양쪽 옆으로 한 쌍씩 척추신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합니다. 네. 대부분 요추에 생기는 허리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디스크와 뼈들이 이제 자라나거나 하고 또 이 척추관을 형성하는 관절이나 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노화되면서 척추가 지나가는 공간이 더 좁아지게 돼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전이증이 있는데요. 척추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는 전방 전이증, 후방 전이증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척수나 척추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참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냥 단순히 아픈데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알기 쉽게 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추간판이 약해지거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뒤쪽으로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오는 것이 디스크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은 노화가 원인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이 좁아졌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넓혀주면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척추관 협착증도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정하고요. 또 약물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 주사로 눌리고 있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또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 급성기 증상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운동요법을 시행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에 호전이 안 되거나 보행 장애가 심해질 때요, 이 척추관 협착증 특징이 앞으로 몸을 숙이거나 가다가 쉬어주면 또 괜찮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또 아파오고 이런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할 때 그리고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좁아져 있는 척추를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되죠.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넓혀주어 가지고 눌리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협착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풀어주면은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 금속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술을 함께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앞으로 조금 고개를 숙이거나 잠시 걷는 걸 멈추면 통증이 나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반대로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또 네.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앞으로 숙이는 게 힘들다고 하시죠. 그래서 양말을 신는 거나 바지를 입는 것이 힘들다고 또 세수를 하거나 네. 머리 감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뒤로 젖힐 때 너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척추는 이제 디스크 말고 뒤쪽으로도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척추 사이에 그것을 척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뒤로 젖힐 때 그 척추 후관절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척추 후관절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또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 뒤로 젖힐 때 아픈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척추 후관절을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가 않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척추 후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주변 근육,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은 또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수액 성형술 같은 방법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 가장 아래쪽, 척추 아래쪽에 이제 꼬리뼈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신경이 있는 공간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꼬리뼈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정말 작은 내시경을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위까지 진행을 시켜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또 레이저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투입해서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문제가 있는 그 신경 근처에 약물을 투입하기도 하고요. 유착이 있으면 유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레이저로.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튀어나와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병변을, 디스크가 같은 병변을 레이저로 제거해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신경 주사는 어떤가요? 효과가 좋은가요? 신경 주사는 이제 다른 그 보존제 치료를 했을 때 조금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할 때 시도해 보는 방법인데요. 정말 요즘 많이 하고들 계시죠.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 근처에 작은 바늘을 넣어서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작은 바늘을 진입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 근처에 직접 염증을 없애주는 약물이라든지 유착 방지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환자의 특성에 따라 또 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점들 유의해서 이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넘겨짚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척추 수술을 담당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들과 또 비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마취 통증학과 선생님들이 협진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수술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과를 인정받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치료를 해보시고 또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또 미룬다든지 또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수술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단계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통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원장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허리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단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시거나 또는 또 유명한 치료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중복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먼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또 균형 잡힌 식사, 또 운동을 실천하시면서 허리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광주 세오리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서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허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 허리 디스크가 아닌지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통증의 양상과 정도도 다양한 만큼 정밀한 진단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